전쟁 끝내기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종전과 확전의 최후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선박 운항이 급감하면서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서 올해 이민 제한 법안들 20여 건이 입법에 성사된 데 비해 200건 이상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첫해 11개월 동안 체포된 다카 수혜자들은 343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추방된 다카 수혜자들은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커뮤니티 대학이나 자격증 과정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종전과 확전의 최후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1일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벌일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돌과 신경전도 지속하고 있어 합의 없이 휴전이 끝나면 22일 이후 전쟁이 재개되고 더 격화될 수 있는 갈림길을 맞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끝내기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이란이 막판 진통을 겪으며 종전과 확전의 최후 기로에 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심각한 충돌과 신경전 끝에 21일 화요일 파키스탄에서 2라운드 협상을 가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21일 시작할 2라운드 협상에도 1라운드 때와 같이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커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스너가 이란과의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할 것이라고 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원파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란이 엇갈린 강원 입장을 밝혀 협상이 시작될지 불투명해졌으나 일단 2라운드 협상에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미군이 봉쇄를 일축하고 접근해오던 이란 선박에 발포하고 미 해병대들이 선박에 올라 수색하는 납포를 했고 이란의 공화국 혁명수비대가 강력한 보복과 협상 보이콧을 공언해 휴전과 협상이 깨어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2주 휴전이 22일 종료를 목전에 두고 21일과 2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2라운드 협상에서 종전 또는 휴전 연장 아니면 공격 재개와 확전이 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란에게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으며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이란이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들과 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고 이란의 살인기계를 멈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주 휴전이 21일 저녁 끝나기 때문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는 22일 마지막 순간까지 종전협상 타결이냐 아니면 적어도 의견 접근으로 휴전 연장이냐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견 접근과 휴전 연장조차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대로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들과 교량들을 완파시키는 초대형 공격을 재개하게 되고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격하게 확전되고 장기화되며 지구촌 경제를 파탄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유가 상승을 넘어 식량과 비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체감되는 물가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선박 운항이 급감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뿐 아니라 원자재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농업 생산의 핵심 투입재인 비료와 식량 가격의 흐름입니다. 현재까지는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곡물과 주요 식품은 일정 수준의 비축 물량이 존재하고 기존 계약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단기적인 수급 불안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식량 가격은 최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며 아직까지는 충격 초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 시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중동 지역에서 출발하는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비료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단기간에 두 자릿수 이상 가격이 오르며 농가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료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향후 식량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오르기보다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농산물 시장에서 본격적인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미 상승한 비료 가격과 사용 감소 영향으로 이번 수확기 생산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 물류 문제가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식량 공급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봉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위기를 넘어 글로벌 식량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체감도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서도 올해 이민 제한 법안들 가운데 20여 건만 입법에 성사된 데 비해 200건 이상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 사업주들과 교계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무더기 부결 또는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강력한 이민 단속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였던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올 들어 정반대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대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이민 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이민 제한 법안들이 200개 이상 상정됐다가 입법에 성공한 것은 20여 개에 불과하고 200개 정도는 부결, 자동 폐기, 주지사 거부권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이민포럼은 각 주의 각계 사업주들은 이민 제한 법안들을 채택하면 심각한 인력난이 악화된다면서 강력한 반대 로비를 펼쳐 폐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선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주립대학들이 불법 체류 학생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지지자들이 부족해 실패했습니다. 아이다호에서는 고용주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취업 신분을 온라인으로 체크하는 이베리파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유타에서는 임산부일지라도 불법 체류 신분이면 푸드스탬프나 백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됐습니다. 이른바 레드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지역들 가운데 올 회기에 가장 많은 이민 제한법들이 폐기된 곳은 플로리다로 1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12건의 이민 제한 법안들이 폐기됐습니다. 아이다호와 알라바마에서는 각각 7건씩 실패했으며 미시시피 6건, 유타 5건이 부결됐습니다. 가장 많이 실패한 이민 제한 법안들은 이민 단속 강화와 직접 참여하는 287G 프로그램 관련 법안들로 25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고용을 차단하려는 이베리파이 의무화 법안들은 14건이나 폐기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한하려던 법안들은 10건이 실패했습니다. 투표를 제한하려던 법안들도 7건이 부결됐고 공공혜택을 제한하려던 법안들도 6건 폐기됐습니다. 공교육을 제한하려던 법안들은 4건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입법에 성공한 주지역 법안들 20여 건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들은 투표 제한 법안들이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 또는 동참 법안은 6건, 공공혜택 제한 법안은 4건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이 음주운전 등 다른 범법 사실로 체포, 추방되고 갱신 지연 사태로 해직되는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첫해 다카 수혜자들 가운데 340여 명이 체포됐고 그중 170여 명이 추방됐으며 최근에는 갱신 수속이 2배나 지연되는 바람에 유효기간 만료로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추방을 위해 받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은 아직도 한인 5,600명을 포함해 52만 5천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나 갈수록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 신청은 중단하고 있고 갱신 신청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다카 추방 유해자들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있으면 체포 추방될 수 있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첫 해 11개월 동안 체포된 다카 수혜자들은 3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첫 해 9개월 동안 추방된 다카 수혜자들은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체포되고 추방된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유예를 받은 후에 음주운전 등 다른 범법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민서비스국의 갱신 신청 수속이 대폭 지연되면서 취업 중단이나 해직 등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가 끝난 2025년 9월 말 현재 계류 중인 다카 워크퍼밋 카드 갱신 신청서들은 12만 9,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체되어 있는 워크퍼밋 카드 갱신 신청서 169만 7천 건 중에서 TPS 임시보호 신분자들이 37만여 건으로 가장 많고 피난민 신청자들 22만 6천 건에 이어 다카 수혜자들이 13만 건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워크퍼밋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3.5개월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심사 강화로 더 지연되는 사례들도 허다해 상당수 다카 수혜자들이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도중에 불법 취업이 되므로 취업을 중단하거나 해직당하게 됩니다. 워크퍼밋 카드가 만료되면 각주의 운전면허증도 무효화될 수 있고 금융거래나 재정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 등 또 다른 범법으로 체포 추방 대상이 되거나 미국서 갈 곳을 잃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고졸자들이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커뮤니티 대학이나 자격증 과정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초보 대졸자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반면 학위보다 경력과 자격증이 더 유리한 취업 환경으로 급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년제 커뮤니티 대학 등록률이 최고치인 32.6%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자들이 21세에서 24세 사이의 4년제 대학 등록자들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가을 학기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생들은 3% 늘어난 데 비해 4년제 주립대학들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4년제 사립대학 등록자들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자격증 과정에 등록한 사람들은 6.6%나 급등했습니다. 등록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큰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미국 학생들은 34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200만 명으로 아직 다수를 기록하고 있고 전년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취득하는 준학사 취득자들은 86만 5,400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자격증 수료자들은 57만 9,400명으로 가장 많은 3.2% 증가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준학사와 자격증 수료자들을 합하면 144만 4,800명으로 학사학위 취득자들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학사를 먼저 딴 후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41만 9,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CNBC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초보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학사학위보다는 준학사로 일찍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 학비를 보면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4,150달러인데 비해 4년제 주립대학은 11,950달러, 4년제 사립대학은 45,000달러로 극심한 차이를 보여 4년제 진학 시 학자 융자금 빚에 시달릴 게 분명해 커뮤니티 칼리지와 자격증 과정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CNBC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